어렵다면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우리 행생과 같이 하시는 분들은 네.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소득세 법인세에 집중도를 하시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뻐 보이는 매력적인 남자가 돼서 상대방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봐줄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 보자. 네. 근데 그 기업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네. 그 중에 필요한 게 네. 벤처 인증이에요. 맞아. 벤처인지 오늘 그 얘기를 좀. 네. 네. 벤처 기업. 네. 근데 사실은 이 벤처 기업, 벤처 네. 인증이 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면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벤처 인증의 혜택이 워낙 많고 강력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하고는 싶은데 네. 요건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네. 뭐 하라는 게 많아서 네. 어려워하는 분들 진짜 많던데요. 맞아요. 서류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고 네. 기술력도 입증하셔야 되고 혁신성도 있어야 되고 네. 뭐 죄다 뭘 해야 돼요. 그치, 뭘 해야 뭘 네, 해주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벤처 기업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 벤처. 네. 예비 벤처는 뭐냐면 사업자를 내기 전에 음. 와 기존에 이런 회사에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이만큼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 난 이만큼의 기술력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너네가 이 벤처 기업 처음부터 인정해줘. 이게 예비 벤처예요. 네. 이미 거의- 다 받아놓은 네. 상태로 시작하는 거네요. 네. 시작하면서 벤처죠. 더 어려워요. 그럴 것 같아. 네. 네, 어렵기도 하고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네, 뭐 그쵸.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의 이력이 화려해야 되거든요. 사대보험 가입 이력도 화려해야 되고 그걸로 인한 뭐 특허도 뭐 본인께 있으면 좋을 거고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혁신성장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기술성도 있고 우리는 혁신성도 있고 우리는 다른 회사랑 이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벤처 기업의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 개발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연구 개발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매출의 5% 이상을 네. 연구비로 집행을 했을 때 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연구비를 5% 이상만 쓰면 다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우리 벤처 기업의 내용 중에 사실은 네. 우리가 벤처가 된 어떤 이런 상황이 바뀌면 네. 취소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매출을 이번에는 올해는 10억을 해서 5천만 원을 썼어요. 네. 근데 갑자기 너무 잘 돼서 100억을 한 거예요. 좋은 근데 일이네요. 그 당해년도에 연구비를 5억을 못 쓴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취소당하나요? 취소당할 수 있죠. 무조건 취소가 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우리가 된 유형을 맞지 않을 경우에 취소가 네. 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은 벤처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 이러이러한 조건이 중간에 어긋나거나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혁신성장 유형에는 네. 회사가 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를 보유했을 때 네. 가점을 많이 받아서 설립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취소되면 연구소가 취소되거나 네. 그러면 취소될 수 있어요. 최근에 연구소 이슈가 엄청 많았잖아요. 막 직권 해지되는 곳도 많고 맞아요. 그런 경우 벤처까지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이제 야, 이거 가는 무서운 거죠. 거네. 거기에다가 지금 뭐 나라에서도 칼을 빼들었고 네. 이쪽에서도 또 벤처들이 계속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 또 바뀌었거든요. 벤처 혁신성장 유형 하는 방법이 네.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조금 바뀌었어요. 뭐 우와 막 이렇게 100% 바뀐 건 아니지만 네, 또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이 밑에 근데 좀 독특한 거 투자 유형. 맞아요. 저거는 어디에 투자하면은 해주는 그런 건가요? 내가 하는 기업이 네. 투자를 받으면 네. 벤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면이 아니라 내 기업에 네. 투자를 받으면 네. 내 기업이 투자를 받으면 내가 벤처가 된다. 맞아요. 근데 그 투자를 받는다는 거에 얼마를 받을 것이냐, 뭐 누구한테 받냐, 뭐 이런 조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예요. 센 선생님, 네. 저 투자 좀 해주세요. 네. 해주실 거예요? 난 우리 이사님 믿으니까 하지. 역시 쉬워. 역시 안 하죠. 뭘 믿고? 뭘 믿고? 맞아요. 네, 안 하죠. 네, 사실은 뭐 저희는 아는 사이니까 네, 네. 투자를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네. 이따가 입금해 주시고 네. 사실은 이 투자 유형에는 아무나 투자해서 벤처 기업을 만들어주면 안 되니까 그쵸. 나라에서 지정한 기관들이 있어요. 어떤 기관에게 네. 투자를 받으면 벤처를 인정해드립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VC, 벤처 네. 캐피탈. 네. 네,
그리고 다음을 넘겨주시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외우진 않는데 여기 쭉 보시면은 뭐 중소기업 창업투자에서 한국벤처투자협회, 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 많긴 하다. 굉장히 많아요. 많긴 하다. 네. 네, 그렇죠. 근데 딱 봐도 이런 데에서 투자 받는 게 네.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이분들이 네.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회사가 너무 좋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투자 수익을 쉐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 행생과 같이 하시는 분들은 네.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그 중에 네. 조합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네, 제가 개인 투자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최현진 이사님이 네.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해주시면 네. 저희 회사가 벤처 인증, 벤처 네. 기업이 된다는 거죠. 네. 네. 되셨잖아요. 그쵸. 나 그래서 처음에 네. 벤처 막 30일이면 된다고 하시길래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었는데 그냥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기꾼 같았죠. 진짜. 네. 이렇게 벤처를 받아도 되나? 네. 싶을 정도로 사실 전 너무 편했어요. 맞아요. 네. 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투자 유형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법에서 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 개인 투자 조합에서 투자를 받기만 하면 네. 사실 뭐 조건이 있어요. 뭐 오래된 기업들은 사실 좀 힘들긴 해요. 왜냐면은 뭐 자본금이나 네. 뭐 5천만 원, 네. 뭐 거다가 자본금이 10% 이상 뭐 이게 그리고거든요. 네네. 두 가지를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된 기업들은 사실은 힘들긴 하지만 음. 신규 창업하시거나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이런 기업들은 하자마자 이렇게 벤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최현진 이사님께서 개인 투자 조합을 갖고 있으시고 네. 원래 그런 투자를 하시니까 네. 저야 옆에 있으면서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이런 분이 옆에 없어. 네. 그러면은 투자 받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네. 행세는 어떤 뭐 기업 하시는 나도 벤처가 되고 싶다. 네. 우리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최현진 이사님한테 저 투자 좀 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이사님이 아무 회사나 막 투자를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맞는데 사실은 네, 그 투자 조합이잖아요. 네, 그럼 이 조합에 네, 저한테 투자 받고 싶은 네, 분을 네. 다시 또 받으면 되죠. 받아서 투자해 주면 되잖아요. 최현진 이사님 돈이 네. 아니니까 네.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자기가 벤처가 되고 싶어. 네. 그래서 개인 투자 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개인 투자 조합이 없어 아는 것도 없고. 네. 그래서 행센 그 유튜브 보니까 최현진 이사가 이런 걸 한다네. 네. 그래서 그 A라는 분이 돈이 있으면 최현진 이사님 조합으로 네. 돈을 하는 거지. 조합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돈은 그대로 자기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네. 이거 약간 돈 이렇게 넣었다가 다시 왼손에 있는 돈 오른손에 옮기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해도 벤처가 된다고요? 됩니다. 되더라고요. 네. 진짜 아니 네, 이게 돼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네. 되더라고요. 그죠. 물론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운영하는 것도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죠. 여러 가지 또 실무적인 부분에서 막히는 네. 것들이 있는데 워낙 그런 거 전문가시니까 편하게 해주셔서 네. 저의 그냥 된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근데 아무튼 옆에서 그냥 해주니까 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분이에요. 네. 네. 또 나중에 그분들이 본인의 개인 투자 조합을 또 만드셔도 되잖아요. 그쵸.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또 거기다 투자하면 또 벤처잖아요. 그쵸. 이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불법이 아닌 거잖아요. 합법이죠. 합법인 네. 거잖아요. 그거 안 되면 가족분한테 투자해달라고 해서 가족분이 조합원 들어오고 그쵸. 그 가족의 돈으로 투자해주고 나중에 맞아요. 다시 돌려받고 맞아요. 방법은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맞아요. 근데 벤처를 만드는데 너무 어렵게들 하잖아요. 너무 힘들게 그쵸. 하고 그리고 초기 창업한 기업이 사실은 벤처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직원도 그치. 지향해야 되고 특허도 있어야 되고 네. 기술도 입증해야 되고 혁신성도 입증해야 되고 네. 아우 스트레스. 맞아요. 이게 개인 투자 조합은 참 상대적으로 네. 쉽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투자 유형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개인 투자 조합,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투자를 받는다는 건 내 돈을 나한테 투자하는 개념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저기 누군가로부터 설득해서 나의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투자를 받는 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꼭 그럴 필요 없다. 네. 개인 투자 조합을 내가 만들고 내가 돈을 네. 넣어서 내가 해도 된다. 맞아요. 근데 그거 하기 어려우면은 일로 오면 된다. 그렇죠. 그니까 오세요. 해드립니다. 진짜 네. 저희 행생 아, 고객분들 중에 네. 벤처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네. 네. 모아주시면 네.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러려고 네. 최현진 이사님과 시선 파트너즈 협업을 네. 하고 있는데 이럴 네. 때마다 든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만 쉽습니다 해놓고 아무것도 못 도와드리면 그거 정말 네. 좀 아니거든요. 혼나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투자 받으면 네. 끝이에요. 뭐 없어요.
그래서 3년간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투자 네. 받으니까 아까 우리 혁신 성장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네. 연구소니 뭐는 조건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연구소가 직권 취소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벤처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건데 네. 이 투자형으로 받게 되면 그런 리스크도 없겠어요. 있어요. 있어요? 제가 돈 빼면. 아. 말 안 되면 내놔. 아 그런 리스크가 있구나. 이 리스크 제가 리스크예요. 이 사람만 통제하면 되는 거네. 네. 이거 두 발 묶어놔야겠네. 그러니까 웃자고 하신 얘기인 네네. 거고 투자를 할 때 그렇게 투자를 빼거나 그러진 네. 않으시니까. 그쵸, 맞습니다. 네, 그 웃자고 한 얘기인 이제 거고. 가도 되나 끝. 이게 잠깐만. 좀만 더 얘기해 줘봐. 이게 재밌어 네. 지금. 이 그래서, 개인 투자주와 네. GP는 뭔가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GP라고 하고요. 개인 투자 조합을 관리하는 네, 사람. 제가 GP고 네. 제가 이제 투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예,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이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이제 신고를 계속 해드려야 돼요. 신고가 또 안 되면 문제가 또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개인 네. 투자 조합이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있으니까 벤처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신고하고 뭐하고 네. 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네. 그 업무를 우리가 공부해서 하려면 좀 어렵지만 원래 그런 걸 하시는 분이니까 네, 별로 맞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주고 네.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벤처를 받으시면 혜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네. 사실은 이제 초기 창업을 하시면 법인세 소득세 네. 50% 감면 최대 5년간 네. 감면 날로부터 그리고 건물을 샀을 때 네. 자산 취득을 했을 때 네. 취득세 75%가 감면이에요. 이거 혹시 주택도 주택은 안 됩니다. 주택은 안 네, 돼요. 주택은 안 상업용. 되고요. 네. 네, 네. 내가 사업용으로 쓰는 네, 네. 건물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잘 모르시는데 내가 사업용으로 차량 구매하잖아요. 네. 차량도 감면이에요. 네. 그렇구나. 이런 건 어때요? 예전 어떤 회사 보니까 직원용 기숙사를 아파트로 구매해서 제공을 하더라고요. 안 돼요. 네. 네. 그 나야. 어떻게 용도가 네. 중요한 게 아닌 거네요. 네, 그거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냥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고. 네. 사실 이거는 뭐 편법이긴 한데 뭐 대표님들 좋은 차 요즘 많이 타잖아요. 감면 생각보다 셉니다. 한 대씩은 탈 수 있으니까. 좋네. 네. 그리고 뭐 재산세도 3년간 뭐 면제가 되고, 네. 5년간 면제가 되고. 공장이나 이런 것도 취득하고 사업 같은 거 마련하시는 네. 분들 입장에서는 저런 세금 엄청 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 심사 시 우리가 기업이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대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대출 자금 확보가 심- 중요하죠. 대출 심사 시에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네. 굉장히 유리한 가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잘 모르시는데 혹시라도 우리 회사가 네. 대기업에 편입이 되거나 M&A 돼서 팔리면 네. 그 대기업이 우리랑 이 거래된 내역들을 네. 투자된 내역들을 원래 외관 받아야 되잖아요. 네. 감사 안 받아요. 벤처기업이 있을 때 합병이 되면 야. 네, 그런 제도들을 좀 활용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외곽에서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긴 하겠지만 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런 거였죠. 한 1, 2년, 2, 3년 전에 굉장히 쇼핑몰들이 네. 유명 대기업에 많이 팔렸는데 네. 네, 이렇게 해서 가져간 거예요. 벤처기업 있는 데들을 가져가서 제 업체는 팔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우리 항상 인력 때문에 고민하시잖아요. 네. 연구 소하려면 뭐 3명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벤처가 있으면 2명만 있으면 되고 뭐 이런 그런데 연구소 설립할 때도 사실 그 인원이 네. 많이 고용돼야 되니까 맞아요. 이게 돼서 하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만약 한 명이 부족해. 그러면 그 세금 혜택 때문에 한 명 더 했을 때 뭐가 이득일까 막 고민 되거든요. 맞아요. 고민 싹 해결이네 이거. 바로 해결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TV 라디오 광고비 네네. 70% 할인돼요. 진짜요? 네. 광고비 오. 비싼 거 아시죠? 네. TV는 막 초당 1억 그런 거 아시죠? 네네. 70% 할인하면 괜찮지 않아요? 야. 대부분 대표님들이 네. 벤처 감면을 네. 소득세 법인세에 집중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런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이랑 네. 기관들이랑 회사가 업무를 비즈니스를 하면 네. 벤처기업은 필수입니다. 그렇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벤처를 만드는데 네. 어려워들 하시는데 가장 쉬운 게 투자 유형으로 하시면 된다. 그리고 개인 투자 조합으로도 투자를 받으면 되는 건데 네. 없으면 개인 투자 조합이 행센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현인 회사님이 네. 이제 도와드릴 것이다. 요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죠? 어려우면 연락 주시라고. 어려우면 어렵죠. 쉬우면 하시면 되는 거고. 전 쉬우니까. 재수 없는데 매력 있어.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 한 줄. 뒤에 근데
아,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네. 벤처를 만들긴 하는데 네. 사실은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벤처를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 혜택보다는 네.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우리 벤처 투자 네. 활용하면 너무 좋잖아요. 아유, 기가 막히죠. 네. 네. 저라면 주변에 어떤 소득세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네. 3, 3, 5 모아서 네. 사업하시면 되잖아요. 벤처기업 만들고. 그쵸. 예를 들어 이거죠. 5천만 원씩 50명을 모아요. 아, 네. 49명. 네, 49명 네, 네. 되니까 모아서 음. 그냥 50명이라고 할게요. 네. 25억을 네. 받습니다. 음. 이렇게 투자 받으시면 뭐 하실래요? 저야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하는 네. 게 있지만 딱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뭘 할지 모르실 것 같은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큰 돈 있으니까 네. 지금 물건값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물건 싸게 사고 그쵸. 돈 주고 바로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쟁여두고 네.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주식이 떨어지니까 뭐 투자 받은 돈 주식 사면 안 되나요? 되죠, 되죠. 주식 사도 되고 그쵸. 네. 부동산 안 투자 떨어져요. 행위를 부동산. 그치. 부동산 요즘에 사도 되고. 야, 사업이라는 게 꼭 뭔가 만들어서 파는 것만이 아니니까. 네. 사업도 사업 영역 내에는 투자가 분명히 있으니까. 네. 어. 그리고 불안하시면 이 투자된 모든 분들이 그 회사의 같은 주인이 되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사업하시면 돈 벌기 쉽지 않나요? 잠깐만.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근데 우리 또 이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니까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다 보면 근데 결국에는 부동산을 좀 끌리거든요. 부동산은 요즘에 시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